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6월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신인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작 대망론의 저자 신인규입니다. 그 주말에 성황리에 출판기념회가 마무리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이게 시사인에 와서도 홍보 한 번만 이렇게 했는데도 와,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더욱더 많이 책이 나가서 많은 분들께 가닿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친윤 송원석. 네, TK 3선 송원석 의원 선출됐죠? 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TK 3선 이 송원석 의원이 106표 가운데 60표 과반을 얻으면서 당선됐습니다. PK 4선의 이현승 의원은 16표 받았고요.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30표 얻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새 후보 중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고 또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면서 이 TK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 이른바 5대 개혁안 가운데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때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행보에 대해서 이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냈었다. 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당시 당이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모든 게 끝난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유죄 확정된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렇게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저조한 지지율을 포함해서 이 변화와 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 원내지도부를 향해서 이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해주면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은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또 다른 분열이나 갈등이 없을지 짚어보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대선 후 국민의힘 내부로 첫 선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우선은 국민의힘을 제가 설명을 할 때 55대 45 룰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내대표가 이제 106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지금 60대 46. 그러니까 46이라는 건 이현승 의원과 김성원 의원 합했을 때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5대 45라는 게 항상 주류라고 하는 윤핵관 그리고 비주류라고 하는 이제 반윤핵관들이 항상 55대 45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비율이 정확하게 맞췄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얻었던 것도 43% 얻었죠. 그러니까 45나 뭐 43이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55대 45의 룰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친윤들이 말로만 반성, 성찰, 혁신을 말할 뿐 당내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저는 그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또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송원석 의원이 TK 지역구인데 뭐 오늘도 말로는 뭐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뭐 잘못이다. 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언행불일치라는 그 양치기 소년 문법에 아직도 빠져 있고요. 개혁을 어느 주체가 할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을 이끌고 갈 동력 엔진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는 영남 기득권 정당으로 더 견고하게 고착화되는 길로 진입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풀려난 김용현 보석 결정 거부.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내란 2인자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10일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법정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요. 통상 보석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대해서 이 보석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뭐 주거 제한 이런 기본 조건들을 붙이는 한편 사건의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불복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이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비판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 수계에 이어서 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 이제 특검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싫다라고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뻔뻔함의 극치 내지는 뭐 양심 없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윤석열 패밀리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상태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정말 참 놀랐고요. 저는 지금 이 김용현 석방 문제가 나온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기현이라고 하는 이 1심을 담당한 재판장이 사실은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당시에 심우정 총장이 협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범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재판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견 못하고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기현 재판장 무능한 거죠. 이거 룸살롱 의혹으로 그만둬야 될 게 아니라 무능함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는 건데요. 우리 검찰을 관장하는 부서가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가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예요. 그리고 사법부에도 대법원 앞에 가보시면은 정의의 여신상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 다 정의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과 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부정의하고 가장 불의한 이 국가를 전복하고자 했던 세력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거나 여러 결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이제 특검, 지금 3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특검에도 당연히 그 여론의 동력으로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특검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사법부까지도 내란에 관여됐다라는 게 지금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논의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뭐 내란 재판소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 내란 알박기 인사를 무효화하는 등의 이런 내란 특별법을 이제는 전 진지하게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추가 기소 안 하는 검찰이 더 문제다. 이렇게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세 번째 뉴스, 검찰 관련된 내용이죠. 네, 심우정, 김주현 비화폰 통화 정황. 네, 지난해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죠.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10일과 11일이었는데요. 첫 통화는 심 총장이 김 전 수석에게 12분 32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뤄졌고요. 두 번째 통화는 김 전 수석이 심 총장에게 연락을 해서 11분 36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검찰의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는데 실제로도 두 사람 통화 6일 뒤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 총장이 오늘 이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통화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취임 초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이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총장이 왜 이제 비화폰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10분, 12분 이렇게 긴 통화를 한 이유는 뭔지를 두고 이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심우정 총장도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면서 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아직도 사퇴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우정 총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아까도 댓글로 그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제기해 주셨듯이 당시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도 즉시한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 즉시한 거는 안 하는데 비화폰은 또 쓰면서 또 권력자를 비호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총장 심우정이나 민정수석 김주현은 윤건희 부부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타이틀만 달고 있을 뿐 사실상 내란의 몸통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한 걸로 좀 의심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심우정 총장만이 아니고 그 이진동 차장인가요? 그분도 비화폰을 썼다라는 게 좀 언론에 나왔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과.
그럼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왜 비하폰을 받으며 왜 비하폰을 통해 가지고 내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수사 대상자와 왜 통화를 하느냐 은밀하게 이 부분은 규명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비하폰이라고 하는 상당히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에만 사용돼야 될 공적 자산이 왜 검찰총장의 손까지 들어갔는지 당연히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심우정과 김주현 사이의 통화 그리고 이진동과 그 김용현과의 통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특검에서 저는 내란 수사의 일환으로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나야 구독자님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검찰총장한테 비하폰을 줬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임금님 기획 캔디님은 비하폰이 아니라 공중전화 수준이다. 아니 이거 비화폰이 아니라 비호폰이에요. 비호폰. 윤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집사 변호사들이 이건 비호를 위한 비호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셨는데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윤석열 7차 공판 열렸죠? 네, 3대 특검 임명 후에 처음 열리는 공판이었는데요.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윤석열 씨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는데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 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씨와 통화를 하는 것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한편 이 윤석열 씨가 여전히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비하폰 정보 인멸하고 이 체포영장 집행정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이 경찰 소환에는 불응을 하면서 또 지난 주말에 경호원을 대동해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이런 목격담도 SNS에서 나왔습니다. 이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게 되면은 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 나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씨 측이 이 서면 조사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비하폰 관련해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비호폰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니까 댓글창에는 대포폰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 폰의 쓰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씨가 도통 이렇게 상황이 되면 재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되거나 강제구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사실 원론대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지기현 부장이 그런 구속취소 인용이라는 결정만 안 했더라면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다 재판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십시오. 이 지금 군사보좌관에 오늘도 증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수많은 물증과 수많은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날 12월 3일에 군대를 파견해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돼서 다 봤고 또 윤석열이 그 이후에도 뭐 야당을 위한 경고용 계엄이다라고 이미 본인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다 이미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럼 남는 것은 판사에 의한 법률 적용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 적용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면 사형과 무기징역 때린 다음에 지금 항소심 재판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갖다가 탄핵 심판 나오기도 전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려가지고 또 즉시항고는 안 해버리니까 윤석열은 나오고 불구속에서 재판하니까 재판은 더디고 그러니까 또 지금 김용현 보석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깨버린 이 사법부 뭐 그 사이에 좀 더 하나 추가하자면 이재명 후보 정치 생명 끊기 위한 조이대 희대의 난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망쳐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똑같은 짓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내란 특검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윤석열 씨는 지금 소환 불응이 이제 세 차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영장 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임해온 거에 비하면 안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특검이 들어가서 자비 없는 관용 없는 저는 원칙대로 하는 강력한 수사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별법까지도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세 차례 불응했다라고 했는데 아니고 이제 경찰이 오는 19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안 나가지 않을까? 예고적 불응으로 저는 예고적 불응으로. 어차피 안 나갈 걸로 네, 뉴시스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3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그 똑같죠. 김건희 씨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3의 장소로 오라더니 검사 폰을 뺏었잖아요. 예. 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윤석열의 만행이다 저게 봅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불거지는 김민석 의혹, 국민의힘 사퇴 촉구.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러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아빠 찬스 의혹부터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또 정치 스폰서 의혹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는 오늘 페이스북에 정치자금법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라면서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건건히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또 사적 채무 의혹에 관해서는 이 시급한 순서대로 다 갚았고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법도 없다고 주장을 했고 또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서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고 야당의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이제 사퇴를 한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양측이 거센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가 2023년 11월에 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차별적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검찰총장이었으면 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됐을 거다 이런 댓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처럼 제가 뻔뻔하지를 못해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 부적격이다 스스로 예, 말씀하고 스스로 계십니다. 부적격으로 봐주십시오. 예, 예.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새 검찰총장상을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김민석 후보자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네. 이분을 중심으로 그 인신 공격적, 그러니까 모멸을 주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분이 가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공직자들을 검증하거나 또 공직기강 내지는 또 친인척 비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검사장 시절에 법 위반 사실이 나왔는데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처벌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인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진 인사를 임명하니까 그 역할의 특수성과 그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전 당연히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된 걸로 보이고요.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맞는데 이미 처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뭐만 남느냐? 그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는 게 맞느냐라는 정치적 논란의 단계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 오광수 수석과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렇다면 정치적 논란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국무총리로 앉혔을 때 어떠한 할 일 내지는 그동안의 대통령을 만들어 옴에 있어서의 기여 이것과 내지는 이분을 임명했을 때 야 그래도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람을 갖다가 뭐 후원자로 거론되는 강모 씨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면 이게 잘 행정이 깨끗하게 되겠냐라는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앉혀놓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또 감독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동시에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수렴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김민석 후보자의 기여와 앞으로의 할 일 그리고 그동안에 임명을 했을 때 다가올 비판과 부담 요걸 가지고 좀 비교 역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법적 책임은 이미 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총리 후보자로서는 저는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준석 제명 청원 57만 명 돌파. 네, TV토론 당시 했던 발언의 후폭풍이 아직 이어지고 있죠? 네,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57만 6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가 언어 성폭력이었고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혐오 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에 따른 이 제명 요구를 이제 청원을 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역대 1위로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 수가 됐습니다. 제명 청원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또 몰고 오자 오늘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마식으로 뭐 몇만 명 돌파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편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홍 전 시장이 내일 오후 5시쯤 이제 귀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제 10일에 하와이로 출국을 한 뒤에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어느 때보다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당시에 좀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던 이준석 의원과 함께 일종의 뭐 국민의힘 바깥에서 보수 재판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는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과거 이제 초코바 관련한 광고 카피를 언급하면서 못생겨도 맛은 좋아라고 이제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준석 의원과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여쭈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나온 긴급한 속보가 있어서 이걸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평소 앓던 지병 악화로 입원을 했고 다만 병세가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노컷뉴스 취재라고 합니다. 네, 방금 나온 소식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병원 입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불량 학생들이 수업이 다가오면은 자주 아파요. 예, 저는 그거와 비슷한 증상 아니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삼특검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아주 주관적 저는 환각적 증상이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의료적으로 뭐 필요한 조치 있으면 하면 될 일이고 예. 뭐 그렇다고 수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뭐 휠체어 타고 검찰에 출석하거나 그 이런 대기업 모습이 회장들이 많이 했던 수법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도 있겠네요. 꼭 그 재판받는 날은 휠체어를 꼭 타고 링게에 꽂고 들어오거든요. 참 저게 못된 것만 저렇게 좀 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아프면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수사도 더 잘 받으시기를 좀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지금 제명 관련된 청원이 57만 명이 넘어섰다는 소식에 대해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경마식 보도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여론 대표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 저 57만이라는 숫자가 거의 한 열흘 만에 지금 달성된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저 정도로 의사를 표현을 신속하게 한 예가 있었는지를 저는 천하람 의원한테 한번 되짚어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힘으로 누르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제명해라라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으로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가지고 전 국민이 자녀분들과 함께 시청하는 토론회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언어 성폭력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형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 책임의 원칙. 이걸 비례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천하람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제명이 필요 없다. 그냥 넘어가 주자라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준석 의원이 생방송에서 저런 사고를 안 칠 거라는 담보. 그럼 앞으로 이제 언론 출연을 저는 언론 인터뷰를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냐면 또 사고 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 정도 수준의 언어 성폭력 막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삐처리가 됐다 그래요. 방송사에서는. 예. 근데도 국회의원이 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가 가진 도덕성과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럼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해야지만 제명을 하는지 이게 헌법 64조에 나오거든요. 제가 뭐 없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국회 스스로 전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윤리특위 차원에서 전 청문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필요하면 제가 나가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문회에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증인으로 나가시겠다고요? 한번 뭘로 부르든지 그냥 불러제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국회는 어느 정도 수위의 그럼 발언을 할 때 제명이라는 걸 할 건지를 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저는 윤리성과 기준
그 어떤 수위 정도가 돼야지 그러면 국회가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절대 숫자가 많으니까 제명하자라고 힘쓸 생각 전혀 없고요. 예. 이준석이라는 자가 5월 27일에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신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나가서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그 유권자 한 명으로서 기대가 되어서 뭐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충분할 것 예. 같아요. 네, 국민들 다 이해하시니까요. 네, 그 자리가 성사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